대한민국 여성의 자궁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여성들에게서 극심한 생리통을 유발하는 자궁 내막증과 서구형 여성 질환인 자궁 내막암의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심각한 생리통은 자궁이 보내는 경보. 네, 자궁은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제 자궁 체부하고 경부로 나눠지는데요. 자궁 체부는 내막이랑 근층이 있는데 이제 내막에 생기는 뭐 용종이라든지 어떤 생리적인 질환, 그리고 내막암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체부에 있는 근육층에는 근종이나 성근증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에서는 요즘 검사 많이 하고 있는 자궁 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죠. 주변 장기까지 위협하는 자궁 내막증과 무섭게 증가하는 자궁 경부암, 그리고 자궁 근종. 다인기 여성부터 폐경기 여성까지 여성이라면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 TV 닥터, 오늘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박기윤입니다. 오 유행가 가사에 보면요,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남성과 여성, 그렇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도 다 다릅니다. 남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여성에게만 있는 거. 네, 곽동원 선생님. 아무래도 자궁이죠, 자궁. 그렇죠. 예, 예. 예. 여자를 이해하고 싶다, 여자가 궁금하다고 하면 일단 자궁부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신비로운 기관 자궁에 정말 많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많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 시간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네.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 그렇죠. 바로 자궁인데요. 네. 오늘은 자궁 질환의 원인과 증상 또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성 건강의 적신호, 자궁 질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지용일 교수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생리를 하시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고통이 심하다는 분이 생리통.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생리통이 심하면 뭔가 자궁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누구나 한 번쯤 뭐 월경에 관한 문제를 겪어보셨을 텐데요. 네. 생리통이라는 게 좀 이상적으로 또 과하거나 아니면은 시기에 맞지 않게 통증이 오거나 또 이제 월경량이 또 너무 많아진다거나 하면 한 번쯤 내가 자궁 질환을 걸린 건 아닌지는 한 네. 번쯤 생각해보고 예.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우리 세 사람 다 합쳐서 지금 자궁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해를 하려면 일단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남자들도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 좀 시켜주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예. 그 자궁은 네. 보통 이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어떤 질환도 생기고 병을 분류하기 때문에 네. 이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궁은 자궁 체부와 경부 이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자궁 경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음부와 질을 통해서 네. 일종의 산도의 역할을 하는 예. 입구가 되겠고 예. 자궁에 들어가는 입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뭔가 이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오는 걸 차단할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네. 반면에 여기서 자궁 경부암이라는 아주 안 좋은 암이 예, 생길 예. 수도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궁 체부인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몸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육층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네. 생리를 만드는 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리를 만드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생리 이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이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많이 발생한 내막암도 이 내막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내막이라는 데가 정확하게 어디쯤? 지금 빨갛게 보이는 곳 있죠. 네, 네. 이제 여기서 생리 이제 월경을 만들어서 네. 아래로 월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에 생기는 질환이 네. 자궁 근종이나 근종. 성근증 네. 같은 질환이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배란을 하는 난소에서 이런 나팔관을 통해서 네. 임신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요. 이 구조를 잘 아시면은 자기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설명하는 걸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좀 더 예. 깊이 들어가서 자궁 질환의 종류, 앞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네네. 예. 자궁 체부에 생기는 병은 특히 내막에는 용종이나 내막 증식증 그리고 내막암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자궁 체부에는 성근증, 자궁 근종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경부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경부암 같은 경우는 전암 단계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암이 되기 전 단계로 질환이 생겼다가 암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보통 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 발생하는 부분에 생기는 염증이겠죠. 네, 그래서 네. 감염에 대해서 자궁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자궁 경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무슨 물혹이 생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물혹이 생겼다는 표현은 아마 환자분들께 좀, 네. 좀 알아듣기 편하게 해주려고 예.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혹 같은 경우는 난소에 주로 잘 생기는 혹이고요. 네. 예. 근종이란 것은 자궁에는 근육충이기 때문에 예. 네. 근육에 생기는 혹이라고 해서 근종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쓰는 게 근종을 맞겠죠. 이제 무록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예. 예. 네. 그리고요. 자궁 질환의 종류가 이제 저렇게 부위별로 이제 여러 가지. 네, 부위별로 진단을 예. 하고 부위별에 맞게 치료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저 많은 질환들 중에 이제 저희가 일단 제일 흔하게 들어본 게 일단 자궁경부암입니다. 그죠?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이란 뜻이죠.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말 그대로 아까 해부학적 구조에서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성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네.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세포 변화를 일으키고 이형성증이라는 전암 단계를 일으키게 예. 됩니다. 네. 그 전암 단계는 보통은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5년 이상 전암 단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네. 이 자궁 경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이에 검진만 잘 하시면 예. 암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찾을 수 있는 암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 예, 예. 두 번째는 이게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문제하고 예. 최근에 나오는 HPV 예방 접종을 하시면 예, 예. 어느 정도 자궁 경부암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암입니다.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다. 그 조기의 예. 발견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제 예. 말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냥 자궁암 하면 그냥 자궁암이지. 네. 예. 또 경부암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 교수님께서 체부 쪽에 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궁 경부암의 진행 단계. 그러니까 아까 이 전암 단계에 대해서 단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단계별로 거쳐서 오늘 굉장히 지나가게 된다. 박동원 선생님이 궁금한 게 오늘 많네요. 제가 딸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정상 단계에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자궁 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면역 그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겪는데 네. 그게 보통은 단연간에 걸쳐서 이 HPV라는 바이러스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예. 이 전암 단계인 이형성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형성증은 우리가 이제 경도에서 중증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이제 저등급 이형성증인 경우에는 자연 치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저등급 이형성증이라고 발견되신 분들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예. 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 다음 단계인 고등급으로 넘어가는지 검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등급 이형성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세포에 있는 기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저막을 이 세포들이 뚫고 넘어가면서 암이라는 것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그 기저막까지 온 단계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피내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피내암. 네. 상피내암 단계에서도 보통 2년 정도 예. 암까지 진행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 상피내암 단계에서만 발견을 해도 암이 되기 전에 치료가 거의 완치가 가까울 만큼 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 시점까지라도 검사를 잘 하시면 가능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기저막을 뚫고 암이 발생하면은 기저막 밑에는 여러 가지 혈관이나 뭐 신경 조직이나 네. 여러 가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이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네. 갑자기 암이 떨크덩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생기는 거니까 조기 검진을 해서 발견을 빨리 하면 치료가 그만큼 더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중요하죠.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예방 접종이 있는 암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죠? 예. 네. 작년부터 이제 국가에서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거는 3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 사가 백신이라고 하는 가다실이 있고요. 예. 이가 백신이라고 하는 서바릭스가 있는데요. 사가라는 거는 바이러스 4개를 예방하기 때문에 사가라고 하고요. 이가는 바이러스 2개를 예방하기 때문에 이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6번, 11번은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네네. 사마귀라는 곤지름 그렇죠.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 남녀의 공동으로 생기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6번, 11번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HPV의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16번, 18번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암 예방만 생각하신다면 서바릭스를 맞으셔도 되고 예. 그 성병까지 예방을 하고 싶다면 네. 가다실을 가다실. 맞으셔도 되는데 네. 이런 성병 예방 때문에 가다실인 경우에는 남성에게도 예방 접종하는 것이 지금 허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가다실 9이라고 이제 9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네네. 9개의 바이러스를 네. 그래서 이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7가지 하고 어. 성병 바이러스 2개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와서 예. 최근에 나와서 아직까지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기는 한데 예. 아마 거의 동등한 효과보다는 더 월등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계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11세부터 12세까지 네. 작년부터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고요.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네, 1학년 그 그 정도 되는 정도 거죠. 되는 나이죠. 네, 네. 예.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15세에서 17세까지는 네. 따라잡기라고 그래가지고 예. 네. 보통 성 경험이 활성화되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하면은 예. 보통 이 자궁 경부암 자체를 거의 95% 이상 예방한다는 데이터가 있기 오. 때문에 오. 가능하면은 성경험 이전에 예방 접종을 끝내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번 접종을 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13세 이전에는 2번만 접종해도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조기에 맞으면 경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렇죠. 또 12세에 국가에서 하는 예방 접종도 무료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무료 예방 접종은 꼭 받으셔야 할 것 같고 예. 저도 사실은 제 딸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손잡고 저거를 맞히러 가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아. 여러분들은 놓치시기 말기 바랍니다. 예. 아,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되나요? 그때 맞으면 제일 좋고 지금 그때를 놓치면 조금 늦게라도 괜찮다는 늦게라도 말씀이신 17세 거죠? 이전에 맞으라고 권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45세까지도 네. 어떤 예방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맞을 것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뭐 부작용 때문에 말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예, 예.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접종을 시작하면서 이 예방 접종하는 인원들이 좀 많아지면서 어떤 본인들이 나타나는 증세들 때문에 이제 얘기가 예, 좀 예. 나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작년까지 한 1억 5천만 건의 그 투여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예. 개개별로 아마 조금 통증이 느끼거나 네. 뭐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 전문의랑 꼭 상의를 하고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상담하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번 접종이 아니라 두 번 두번 접종. 네, 6개월 동안 2번 접종을 하고요. 예, 예. 13세 이후는 3번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여성 건강의 적신호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경부 말고 좀 더 안쪽에는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이제. 체부라고 아까 얘기를 예, 하셨는데요. 그쪽에도 그러면 질환이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자궁 체부는 일단 대부분 근육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근육에 생기는 질환이 많이 있는데 근종, 네. 근종 뭐 네,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제일 흔한 얘기는 예. 뭐 여성분들이 아마 병원에서 자궁을 절제했다 얘기를 아, 하면 예. 아마도 옛날에 아니, 자궁 요즘은 근종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가장 흔한 원인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밖에 자궁 근종 외에 이제 내막이 근종에 파고들어서 네. 자궁이 커지는 성근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네. 자궁 근종인 경우는 그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네.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특히 내막에 자궁 근종이 발생하게 되면 출혈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월경량뿐만이 아니라 통증까지 있어서 네. 사이즈에 관계없이 많이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생기는 위치가 방광에 가까우면 아마 소변 소변 보시는데 보는데 좀 문제가 될 불편한 게 거고. 생길 수 있고요. 네. 뒤쪽으로 생기게 되면은 변 보시는 변 데도 보시는 게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아, 그렇겠네요. 직장 또 쪽. 간혹 가다가는 골반을 파고들면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드러운 조직으로 돼 있어서요. 예. 네네. 이 근종이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자라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혈관을 누른다든지 네. 네네. 신경을 누른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가끔 뭐 혈전이 생겨서 어떤 그 심근이나 뇌경색 같은 위험성이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요. 예. 그것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러 오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수술 방법도 옛날하고는 좀 바뀌고 있고 뭐 그 위에도 다른 치료법들이 생기고 있겠죠. 네. 그렇죠. 치료 방법. 요새는 뭐 수술적 외에 약물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자궁을 사이즈를 크지 않게 만들거나 좀 줄여서 예. 오랫동안 어떤 증세를 좀 완화시키면서 네. 예. 자궁 때문에 악화되는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최근에 몇 가지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임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너무 증세가 심해서 예. 뭐 빈혈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주사를 쓰게 되면 자궁 근종이 많이 줄어듭니다. 주사로요. 네, 그래서 그걸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예. 네. 환자 빈혈도 그 사이에 교정을 하고 아. 증세도 좀 완화시켜 놓은 다음에 예. 뭐 쉽게 설명한다면 컨디션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예. 문제는 약물요법은 그 약이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다시 근종이 자란다든지 아. 증세가 다시 발생한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하든지 수술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이프 시술이라는 게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예. 사실은 하이프 시술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모자른 문제 때문에 많이 통용되지 않다가 예. 최근에 기술적으로 아주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서 많이 안전해지고 하는 방법들은 많아져서 최근에 네. 많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예. 뭐 임신에 대한 그 자료가 아직 좀 부족하고 네. 경과에 따라서는 어떤 부작용도 발생할 게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상담을 잘 하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는 네. 근종 절제를 하는 거, 근종만 네. 띄는 게 있고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게 있는데요. 근종 절제는 보통은 어떤 난임 때문에 예. 임신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통증 완화만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대다수고 또 근종이라는 경우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자궁 절제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같이 어떤 여성성을 잃게 하거나 폐경을 시키면서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 날 계획이 없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폐경을 한 뭐 5년 전으로 남겨놓고 있다. 네. 그러면은 자궁절제술을 선택하셔도 예. 아마 폐경기 이후나 네. 수술한 이후에 어떤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하이프 시술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하이프. 예. 시술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또 수술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어떻습니까?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하이프라는 것은 뭐 영어로 말하는 그 준말을 가지고 만든 말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고강도 초음파 접속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초음파로 뭐 어떻게 하나 봐요. 초음파가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이미지를 보는데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예. 서로 다른 면에서 초음파를 쏴서 한 점에 그 초음파를 집중을 시키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근종에 분포되고 있는 혈관들을 응고시켜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근종에서는 혈관 분포가 없고 산소가 먹고 살 게 모자라지니까 없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괴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듯이 확 없어진 걸 당장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괴사돼서 없어지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네.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네. 또 개수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 열을 발생하면서 녹이는 시술이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그 근종이 주변 뭐 장이라든지 네. 방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접해 있으면은 네. 그것 때문에 주변 장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다 녹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어떤 위치냐 그리고 적응증이 되느냐 그런 상담을 꼭 받으시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상황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죠? 예. 네. 자, 오늘 TV닥터 시간에는 여성 건강의 적신호 자궁질환 이 원인과 또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네. 있습니다. 남자인 제가 들어도 지금 조경일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쉬워요. 예, 예, 예. 오늘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궁체부 그리고 자궁경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관련된 질환들 또 그 내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내막은 내막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결국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생리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막에 질환이 생기면 본인이 먼저 월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뭐 네.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너무 만성적으로 월경이 많거나 통증을 느끼면 원래 그랬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막 검사를 좀 회피하게 돼서 네. 질환을 좀 키울 수가 있는데요. 내막 질환은 대표적으로 뭐 염증을 일으키거나 네. 염증 이후에 자궁 용종 또는 폴립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대장에서도 뭐 폴립 그렇죠. 제거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고 예, 있었지만 내막에도 폴립 같은 게 생기는데요. 예. 그런 용종이 생기게 되면은 자꾸 이제 출혈이 많아지고 생리 주기와 또 관련 없이 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질환 중에 하나는 내막이 증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내막이 계속해서 증식해서 네. 내막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네. 또 월경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네. 내막 증식증이 가장 위험한 것은 내막 증식증을 제때 치료를 안 하고 경과를 지내게 되면 네. 그것이 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 내막 증식증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하지만 내막 증식증은 초음파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초음파를 보고 의심이 될 경우에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조직 검사. 그래서 내막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본인이 생리, 월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월경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이전과 틀리다, 네. 양이 많아졌다, 네. 시기가 맞지 않다 이런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초음파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음파 조직 검사 네.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병원까지는 가는데 그 안쪽으로는 우리가 들어가 보질 못하잖아요. 네. 그 금남의 구역 근데- 같은 곳이라. 근데 평소 때보다 예. TV 닥터 오늘 진행하면서 예. 곽동원 선생님이 괜히 긴장하고 있어요. 예. 네, 자세히 잘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네. 그 금남의 구역 안에서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진찰에서 이제 필요한 기구는 질경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음부 입구로 질 안에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제 질부터 자궁 경부까지 바깥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거나 어떤 혹이 생겼거나 예. 아니면 이제 자궁 경부에 질환이 의심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자궁 경부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거는 바깥에서 경부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세포를 훑어내서 네. 검사를 해서 그게 암세포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검진하고 예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궁 체부와 네. 난소와 나팔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안 없기 보이죠. 때문에 네.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초음파로 어떤 근종 같은 혹이 생겼는지, 네. 난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혹이 접혔는지, 예. 아니면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지 네.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정상인데 어떤 월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보통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초음파의 검사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이게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 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네.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MRI 같은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검사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자궁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은 환자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TV 닥터 이어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묵직하면서 통증이 좀 많이 심하죠. 이렇게 쿡쿡 찌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배 자체가 묵직한 게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힘들었죠. 뭐 이 질환이 있음으로 해서 삶의 질이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많이 멀쩡하다가도 통증이 오면 또 누워야 되고 또 활동도 조금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죠. 하혈이 계속 있어가지고 생리가 이제 길어진다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트레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방문을 했더니 그때 이렇게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진단 받았을 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많이 놀랐어요. 충격적이고 왜냐하면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암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제 이제 마취 깰 때는 좀 많이 아팠고요. 근데 지금도 일어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서 이제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이 다 낫고 난 후에 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못 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제 걱정은 아기를 못 안아주는 게 실은 제일 걱정이라서 실은 좀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분들은 좀 아이를 안아준다던가 이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낫게 된다면 아기랑 신나게 놀고 싶어요. 네. 네, 보면서 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지금 다 딸이 있어서 지금 마구 공감하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 어때요? 직접 이렇게 환자들 만나보고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들 있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신 분들이 네. 제가 좀 마음에 남는 분들이라서 좀 인터뷰를 그래요? 요청을 예. 했었는데요. 예. 한 분은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네. 월경통도 너무 심하고 네. 월경 양도 너무 많고 그런데 유방암 치료 과정 때문에 네. 중간에 그 치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사실은 유방암 치료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유방암 치료 잘 받고 완치 판결 나시면 이제 빨리 자궁 치료하셔야 돼서 예. 또 마음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빨리 그렇게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좀 젊으신 편인데 검진을 평상시 잘 안 하셔가지고 예. 아마 조금 늦게 발견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래서 뭐 좋게 완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최근에는 국가검진이 작년부터 30세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 여성분들이 30세부터는 2년마다 국가검진을 하니까 네. 지금 환자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냥 내가 출혈이 돼도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국가검진만이라도 열심히 예. 받으시기 그러면요.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최소한 2년에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검사만 잘 받아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네. 그 검진 자체만으로 예방이 되기 때문에 네. 국가검진도 과거에 40세에서 지금 30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효과를 몇 년 뒤에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회를 보고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화면에 나오신 분들 얼른 완쾌하셔서 건강한 그러니까요. 모습으로 다시 뵙게 예, 되기를. 그러니까 검사 예. 받으라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 좀 해주고. 검사 받으러 가세요. 검사 받으러 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건강한 자궁을 오늘 위해서. 이 방송 보셨으면 이제 그러니까. 언제 검사 받으러 가실지 딱 네. 이렇게 계획 짜셔서 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이름도 어려워요. 자궁 내막증이랑 자궁 선근증 이게 비슷한 앞서 질환이라면서요. 잠시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영어식으로 하면 자궁도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뭐 델피스란 표현도 있고 예. 유테러스란 표현도 있고 예. 뭐 히스테리라는 예, 표현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것처럼 내막을 내막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한자어로 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뭘 분비하는 선이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자궁 내막증인 경우는 아까 내막 증식증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막 안에서 증식하는 건 내막 증식증이고요. 예. 내막증은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되는 내막이 자궁 밖으로 나가서 예. 그 내막 세포들이 생리혈을 만들고 있는 현상을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궁 내막이 자궁 근층에 파고든 거를 그 선이 근육층에 있다고 그래서 성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이 나오네요. 지금 그림이 나가는데 네.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네. 예. 깨끗한 쪽은 그러면 정상적이고 예. 그렇죠. 오른쪽은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교수님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네. 바로 네. 해주시면 이 자궁 내막 네, 네, 네. 조직들이 예. 네. 골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 몸에 어디든지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생리 때마다 코피가 나시는 분도 생기는 수가 있을 코점막까지 정도로 가면 우리 몸에 어디든지 이게 전이가 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이 내막 세포가 전이가 돼서 그런 네. 일이 발생을 하면 예. 결절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유착이 되고 네. 출혈이 되기 때문에 예.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게 됩니다. 예. 하지만 성근증 같은 경우는 자궁 내에서만 아, 근육층으로 박히는 현상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예, 예. 주로 생리랑 관련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네네. 월경통이 심하게 오거나 월경량이 많아지거나 이런 예. 증세로 주로 많이 나타나죠. 어. 예. 조금 전에 이제 음. 곽동원 선생님께서 이제 네. 선근증 그리고 내막증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른지 제가 여쭤봤죠. 예. 그러면 그 내막증부터 먼저 알아보죠. 예. 자궁 내막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뭐 왜 생기죠? 우리 예.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예, 예. 거기까지 알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생리라는 것이 내막에서 만들어져서 월경이 질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네네. 되는데 네. 거꾸로 넘어가는 거죠, 배 안으로. 나팔관을 통해서. 연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연결이 예. 돼 있으니까. 그 역류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예. 그렇게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유전적 소인 때문에 다른 데서 세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 아니면은 혈관을 따라서 간다는 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뭐 코나 폐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넘어가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장소는 골반 내에 많이 생기고요. 네. 특히 이것이 결절을 만들고 유착을 만들기 때문에 예. 나팔관을 막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난소에 혹을 만들면은 배란을 방해를 하거나 예. 그리고 이제 장과 자궁을 달라붙게 만들면은 배변 보는데 힘들게 만든다거나 이런 증세로 나타나고 예. 생리 때마다 자궁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어떤 크기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많은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불임 시술, 불임 검사를 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 검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궁 내막증이었다. 이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데 임신이 될 수도 있나요? 보통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불임이 되는 건 아닌데요. 예. 꼭 그런 건 이제, 아니에요. 난임 검사 때문에 불임이 의심돼서 예. 오신 분들을 검사하다 보면 많은 수가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궁 내막증인 경우는 보통 수술을 진행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본인이 생기는 연령 아니면 위치 예.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틀리고 수술 방법이나 이제 수술 범위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네. 난임 때문에 오셔서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하신 분들이 수술 이후에 한 1, 2년 내에 50% 정도는 네. 특별히 불임 치료를 안 받으셔도 한 반 정도는 임신된다는 임신이 보고가 있어서 어. 조기에 진단하고 예. 조기에 치료 잘 받고 네. 또 수술적으로 잘 그 컨트롤만 되면은 아마 난임도 극복하실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꼭 그런 건 아니군요. 예. 그죠? 그럼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결국은 자궁 조직 그 내막 조직이 다른데 이렇게 가서 붙어 있는 건데 그렇죠. 치료를 한다라는 건 수술로 이걸 다 긁어낸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다 긁어내면은 만약에 뭐 장애가 있으면 장을 자르려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거. 네, 무섭죠. 예, 예. 그런데 보통은 자궁 내막증은 진단이 좀 내막증이 의심되는데 본인이 증세가 심하고 특별하게 진단이 안 될 경우에 수술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보통 난소에 물혹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자꾸 생리 때마다 내막 세포들이 생리를 만들다 보니까 예. 그 지금 난소가 중요하고. 점점 안에 고인 피들 때문에 혹처럼 커지게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궁 주변에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많이 뭐 장막도 붙어 있고 예, 예. 뒤에 예. 골반벽 쪽까지 다 붙고 나팔관도 이렇게 막힐 정도로 유착이 음. 심하게 되는데요. 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풀어주고 네. 혹이 생긴 거는 혹만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여성분들이 많고 그것도 젊은 여성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문제들과 아니면 이제 난임 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또 임신을 해야 되니까 예. 어떤 걸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약에 약으로 죽이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은 네네. 최대한 수술로 제거를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좀 만들어주고요. 예. 그리고 내막 세포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리를 못하게끔 하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주사를 써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폐경을 시킵니다. 한 네. 4개월에서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폐경이 오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치료 기간 때문에 폐경 증세를 느끼셔가지고 막 달아오르고 네, 막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최근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피임약이라는 성분 네, 네. 있잖아요. 피임약 성분에도 내막증을 예방하는 성분이 많이 있고 네. 예. 내막증 치료제라는 약이 개발이 돼서 최근에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서 약물 치료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어.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수술과 또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그걸로 끝인가요? 다시 뭐 또 생긴다거나 아니면 딱 한 번으로 저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생리혈이 역류해서 생기는 거라고 하면 이건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뭐 생리가 역류하지 않더라도 네.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막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자궁 내막증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근에는 자궁 내막증으로 치료를 하신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막 치료 약물이 부작용이 좀 적은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예. 조금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서 생리를 좀 조절하시면 재발률도 좀 줄이고 네. 본인이 수술 이후에 자궁 내막증 때문에 왔던 어떤 증세들, 통증이라든지 생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도 보통 3년 정도 네. 약을 처방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제가 느낌에도 과거보다 확실히 이런 치료를 하면서부터 자궁 내막증을 수술한 이후로 재발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자궁이라는 그 장기가 여성들의 이렇게 하체 제일 중간에 이렇게 골반에 있는 건데 근처로 뭐가 이렇게 좀 많잖아요. 옆으로는 난소도 있고 뒤쪽으로는 대장도 있고 예. 호르몬과 관계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방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여러 주변 장기들이랑 관련이 많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궁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장기들이 예. 난소, 특히 네. 이제 난소랑 연관이 제일 많은데요. 예. 난소는 배란을 해서 난자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역할 외에 네.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소가 만드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리 주기라는 것도 생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소에 이상이 생기면 생리에 문제가 생기고 네. 또 그 월경의 문제는 결국은 내막에 질환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런 호르몬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궁 질환 같은 게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악화된 질환이 또 오히려 역으로 난소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유에든지 분만을 하지 않으신 여성분들이 확실히 유방암이 더 많이 잘 발생하는 생긴다고? 걸로 돼 네네. 있기 때문에 예. 자궁 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난소와도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전적으로 유방암, 난소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예. 유전근자가 있는지 하는 검사들이 많이 통용하고 있고요. 예. 자궁 질환인 경우에는 유방암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먹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건 보통 최근에는 뭐 10년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약물이 또 불행하게도 자궁의 질환을 있으신 분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유방암 치료 이후에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꼭 상의하셔서 네. 자궁 질환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 자체가 자궁이랑 워낙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궁에 암이 생기면은 대장으로 전이가 잘 가고요. 네. 또 대장에 또 암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자궁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랑도 이게 유전적 소인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장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거나 혹은 또 난소암이 있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자궁 질환을 꼭 확인하고 또 자궁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암들이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복잡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네. 잘 모르니까 예. 아주 뭐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예. 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 뭐 자궁암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건가요? 그건 폐경 이후. 그러니까요. 폐경 이유는 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HPV 예방 접종을 하는 연령을 가능하면은 성경험 전에 예.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맞는다면 45세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예. 성적으로 가장 좀 활동적인 시기에는 예방 접종을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거고요. 이제 폐경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성적으로 조금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냉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건조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아주 나쁜 환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검진을 통해서 검진을 꼭 하셔야 되지만 네. 발생률 자체는 줄어듭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검진을 하면서 사실은 30, 40대의 암 발생률은 많이 줄었는데요. 네. 네. 검진을 잘 안 하시는 문제 때문에 예. 오히려 네, 60대 이후랑 20대들의 자궁 경부암 발생률이 올라갔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 젊으신 분들도 검진을 국가검진 안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예.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좋겠고요. 예.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검진만이든 그 나이는 아마 발생률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 2년에 한 번 하는 국가검진만 해도 알겠습니다. 아마 암은 예방될 수 있을 네. 겁니다. 곽동수 선생님, 예. 앞서 얘기하면서 예. 경부암 있고 예. 체부암 있고 또 내막암 그렇죠. 얘기했었고요. 예, 예. 그러면 예.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전체 자궁암 중에서 네. 이 어떤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돌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예. 가장 많이 걸리는 자궁암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네, 자궁 경부암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도 많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방 접종을 조기 검진 받고 예. 예방 접종 받고. 그리고 어. 오늘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네네네. 해도 돼요? 본물 터지셨는데 오늘. 예. 아니 엄마가 예. 자궁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딸도 유전적으로 이게 되나요? 유방암은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있다고 지금 밝혀져 있잖아요. 네. 자궁 쪽의 질환들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뭐 근종이라든지 네. 뭐 생리와 관련된 질환들은 약간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유전자에 대한 검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임상에서 어떤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거나 예. 치료에 뭐 활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지금 뭐 치료에 굳이 활용을 한다면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 소인 검사를 해서 유전성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끔 하는 표적 항암제가 작년에 출시가 돼서 호호호. 이거는 임상에서 암이 재발하거나 발현되지 않게끔 쓰는 네. 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 환자분들 중에서도 따님이 그런 질환으로 오면은 뭐 본인이라든지 예. 이모라든지 그런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집안에 좀 가족력이 있다면 젊은 따님 있으시면 한 번쯤 예방접종이라도 한번 검진하고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심은 예. 해볼 만한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물론이죠.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리고 네. 자궁 경부 같은 네. 경우는 그 원인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HPV 감염 때문에 오는 암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검진을 해서 찾는 거지 유전적 소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부모들이나 어떤 뭐 그 친척들이 네. 자궁 경부암에 걸렸으니까 나도 혹시 걸릴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이거는 뭐 예방 접종하고 검진만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네, 그렇게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자궁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임신 중인데 이런 질환들이 생깁니다.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어떻습니까? 보통 근종이 착상하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팔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근종 때문에 조금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임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임신을 위해서 자궁 근종을 절제를 하고 임신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임신 중에 자궁 근종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일단 한 이후에는 네. 자궁 근종이 커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 네. 너무 커지게 되면 그것이 좀 괴사가 일어나서 통증으로 나타나가지고 음. 임신을 유지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까지 고생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또 자궁 경부 쪽에 아까 말씀 경부 쪽에 근종이 생기면 네. 산도를 맞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 분만이 또 어려울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근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산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네. 제가 데이터로 얘기를 한다면은 네.
근종 때문에 문제 되시는 분보다는 네. 안 되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네. 걱정은 하지는 마시되 네. 모니터를 잘 하셔야 되니까 네. 전문의하고 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그리고 예. 경부암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임신 때 발생을 해서 예상치 않게 임신을 중단하거나 네. 아니면 아기를 끝까지 낳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산부인과 영역에서도 임신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산전진찰에 자궁경부암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발견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임신하기 전에 아시면은. 예. 그래서 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수가 병기가 많이 진행이 됐거나 네. 너무 임신 주수가 이른 시기에 경부암이 진단이 되면은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임신 전에라도 자궁경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임신을 계획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뭐 검사하고 하는 데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만 하면은 예. 대부분 우리가 선별 검사라고 해서 중요한 네. 거는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오늘 TV닥터에서는 자궁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육모초, 석류 뭐 이런 걸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거 그러면 보면 좋다. 자궁에 좋은 음식들은 뭐 어떤 게 콩 얘기도 뭐 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네. 어떤 음식들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뭐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김치 뭐 이런 거 잘 발효된 음식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네. 공교롭게도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들이 위암 발생률은 높고 예. 대장암 발생률은 낮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콩 이런 유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예. 대장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서구랑 비교해서 아주 많이 낮거든요. 발생률은.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화가 오면서 예. 자궁 내막암 발생률도 높아져서 아마 이런 음식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이 좋기는 하겠지만요. 콩 같은 경우라든지 석류, 요새 예. 뭐 많이들 드셨던 백수호, 홍삼 네. 많이들 드시는 뭐 당귀 이런 것들이 네. 약간의 여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경기 이후에 폐경기 증세 완화로 많이들 드시는데 예. 네. 자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호르몬 영향 때문에 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한간에는 또 악화돼서 오시는 분도 가끔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먹을 때 좀 산부인과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예. 좀 신중하게 드시면 더 건강에도 좋고 예.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먹어서 예방할 수 있을까 싶긴 하고요.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세요. 예, 예, 과유불급이라고요. 네. 예방 뭐든지. 수칙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일단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기 검진 받으시는 거 나왔는데 그 이외에도 또 중요한 예방 수칙들이 있겠죠. 네. 네. 뭐 부위별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궁 경부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후부터 하는 정기 검진 반드시 하시고요. 네. 예. 조금 젊은 나이일지라도 그 성경험 이후부터는 네. 검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 그리고 자궁 경부암 백신은 아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거의 판명이 되고 있으니까 예. 예방 접종을 하실 연령이 되신다면은 예방 접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정기 출혈이나 아니면은 그 생리 월경에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내막 상태를 확인하시고 네네.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면 네. 조직 검사를 해서 내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걸 떠나서 그 정기 검진을 네. 한 번쯤 하셔서 가족력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부인과적 질환이 있는지 한 번쯤 산부인과 전문의랑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성 건강의 적신호, 자궁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국가 예방 접종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권고하고 있는 예방 접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 접종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정기 검진은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보통 이제 제가 아이디어 드린다면 본인 생일 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거 계시거든요. 좋다. 예. 그래서 본인 생일 때 한 번만이라도 1년에 한 번 네.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건강 상태로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보통 여성분들이 본인이 어떤 월경이라든지 부인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아, 물어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옆집 아줌마 네. 아니면 뭐 친구 그렇죠. 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남편은 몰라요. 네.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타나는 증세가 이미 병이 진행돼서 나타나는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랑 주변에 있는 병원을 가깝게 하시고 네. 검사를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자신의 소중한 몸을 자신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지용일 교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